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윈도우즈 보안과 운영 실습, 쉘 코드 기본, 실습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수업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수업 내용에서 다루었던 실습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한번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총 세 가지입니다.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총 3개의 프로젝트를 작성할 예정이에요. 이름을 바꿔서 최종 하나로 하셔도 되지만 단계별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개의 프로젝트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실행하는 걸 하나의 프로젝트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거기 안에서 실제 프로젝트 3개를 만들 예정이에요. 자, 각각의 그 프로젝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만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쉘코드 언더바 cmd고요. 자, 이 쉘코드 언더바 cmd는 간단하게 커맨드, 즉 명령어 실행창을 실행시켜주는 그 창을 하나 띄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겁니다. 네, 이제 저희가 CPP로 직접 작성을 할 거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 이 CPP를 시행하기 위한 헤더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일반적으로 그 코딩을 하실 때는 아마 CPP만 잘 작성하시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헤더가 필요한 건 저희가 그 사용자 유저 디파인 하거나 또는 특별한 그 헤더가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추가하는 코딩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니티 디버거를 이용을 해서 함수 호출 주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이제 CPP 그 소위 말해서 하이 레벨 랭귀지로 저희가 코딩을 한 걸 이번에는 이제 어셈블리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 코드 추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 추출을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에서 읽자마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쉘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요 3개의 프로젝트를 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건 윈도우즈 7 환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상머신 기반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윈도우즈 7 환경은 여러분들 반드시 32비트 버전으로 설치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그 컴퓨터 안에 보면 내 컴퓨터 더 아래 C 드라이브가 있을 거예요. 그 C 드라이브 아래 보면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폴더 아래 시스템 32라는 폴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가 있으면 반드시 32비트고요.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시스 와우 64라는 폴더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있으면 얘는 64비트입니다. 그래서 요 윈도우 7 가상 머신 환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C++ 컴파일러가 포함이 된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뮤니티 디버그까지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뮤니티 디버거를 설치를 하면 뭐가 같이가 설치가 되죠? 파이썬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한번 보시고 환경 설정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맞춰서 제가 환경 설정을 해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윈도우 7 32비트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확인하시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컬 디스크로 가셔서 윈도우즈 폴더로 가신 다음에 쭉 스크롤을 내려서 보면 시스로 시작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시스. 보시면 이 시스템 30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만 있어야 돼요. 요것만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시스 와우 64라는 게 있다 그러면 64비트 버전을 깔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저는 추가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뮤니티 디버거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뮤니티 디버거를 설치를 하면 파이썬이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희가 아까 예전에 잠깐 봤던 그 익스플로이 코드들이 아마 파이썬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가 이제 이게 바탕화면에 나오거나 또는 그 코드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쉘코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 좀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습했던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관련된 익스플로이 코드가 몇 개 있었죠. 잘은 모르지만 뭔가 막 실행하고 나서 파이썬 코드를 몇 개를 돌렸더니 우리가 넣지 않았던 막 대화창이 뜨거나 이런 뭔가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파이썬 코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파이썬 코드를 뭐 메모장이나 또는 그 파이썬 에디터죠? 네, IDLE 환경에서 한번 열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희가 테스트했던 익스플로이 코드 중에서 익스플로이 리더스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네, 그 파일을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있죠? 자, 그때 아마 잠깐 보고 지나갔던 파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파이썬을 아는 친구들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드는 이게 3줄, 그 다음에 밑에 한 6줄, 7줄, 총 10줄 정도예요. 10줄 정도. 이 중간에 뭔가 굉장히 이게 뭐죠? 뭔가 데이터를 선언한, 값을 선언한 것 같은 게 있죠. 네,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변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그 프로그램 제작한 사람이 쉘코드라고 했죠? 네, 저희가 배웠던 그 쉘코드입니다. 이 쉘코드는 어셈블리보다 더 낮은 수준의 언어입니다. 어셈블리보다 더 낮은 수준의 언어고요. 이게 헥사 코드 값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친구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헥사 에디터 같은 데서 열면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뭐 헬로 월드라든지 뭐 썸 프로그램이라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프로그램 같은 걸 열면 걔가 어떻게 열리냐면 막 요런 그 헥사 값으로 쭉 열려요. 예. 뭐 0503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쭉 54AF 막 이렇게 쭉 열리거든요. 근데 이 쉘코드는 뭐냐면 그런 거랑 거의 동급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요게 프로그램 중에 얘가 이제 뭐죠? 파이썬이 이제 컴파일이 돼서 실행이 될때 임포트문 실행하고 프린트문 실행하고 노비라는 걸 실행하고 나서 쉘코드를 딱 실행하게 되잖아요. 어디서 실행을 할까요? 네, 여기서 실행을 하겠죠. 컨텐츠 하고 뭔가 라이트 하는 부분 있죠. 네, 그러니까 파일에 라이트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게 되면 요 코드 명령을 만나면 그대로 그냥 CPU가 얘를 그냥 뭐 버퍼에 저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읽어요. 쭉 읽어요. 근데 읽는데 그냥 글자만 어떻게 해요? 읽고 끝나거나 저장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뭔가 실행해라 뭐 또는 뭔가 명령어들 있죠. 우리가 그 해커 입장에서 보면 시스템 파일은 뭐 삭제해라 뭐 유저 아이디를 뭐 카피해라 뭐 이런 명령어들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바로 실행을 시켜버리는 거. 예. 그래서 반드시 이제 쉘코드 단으로 이제 출력을 해야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코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이제까지 배웠던 언어는 다 하이레벨 랭귀지, 소위 말해 C 언어나 C++, 뭐 파이썬, 뭐 자바 이런 거죠. 예, 그런 걸로 할 때는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실제 이 안에도 믿을 수 없지만 뭐 헬로 월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프린트F가 들을 수도 있고 뭐 또는 우리 알러트 창을 띄워줘라 하는 메시지 박스 함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코드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실습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려는 코드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바로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3단계를 걸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3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은 실제 쉘코드에 가장 가까운 하이레벨 랭귀지를 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로 쉘코드를 짜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해커들도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수준에서 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메인 함수가 하나 있고요. 메인 함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코드는 3줄밖에 없어요. 첫 번째 코드는 값을 선언하는 그런 캐릭터 변수 어레이를 선언하는 그런 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실행줄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행줄 winexec는 뭐라고 그랬죠?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API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exit 프로세스는 뭐였죠? 종료하는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그런 API 함수라고 그랬어요. 자, 이 API 함수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자가 다 코딩을 하면 너무 어려워서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API 함수입니다.
이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일곱, 여덟, 뭐, 괄호까지 해도 여덟 줄인데요. 이 여덟 줄 코딩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코딩을 할 때 보면, 저희가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windows.h랑 그 다음에 stdafx.h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기본 제공이 되는 거고요. 얘는, 기본 제공이 되지 않아요. 조금 특이한 형태의 시스템 파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헤더 파일하고 CPP가 있어요. 그거를 같이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상 머신을 실행을 해주시고,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하셔서, 네,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뜨는데 저희는 콘솔 앱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C++ 타입을 포함하는 콘솔 앱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솔 앱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헬로월드 출력하는 거 있죠.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거. 콘솔 앱, C++, 윈도우 콘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이 나와요. 자, 저희가 편의상 저희가 쉘 코드 언더바 cmd로 이름을 적도록 할게요. cmd 1, 2 이렇게 계속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서 만들기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저장하는 파일이 어디 저장되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 밑에 보면 위치가 기본값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C 아래, 유저 아래, SW 아래, 소스 아래, 리파지토리 폴더 아래 있다는 거죠. 근데 위치를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고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고치다 보면 간혹 문제가 되는 게 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뭐 한글 이름이 있거나 이러면 약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C++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폴더에 가서 그걸 찾으셔야 되잖아요. 네, 이거 윈도우 탐색기 실행하시고 어딘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C에 보시면 사용자, 이게 유저랑 사용자가 똑같아요. 네, 사용자가 똑같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저는 사용자 계정 이름을 SW라고 했어요. 그래서 SW라는 계정이 생겼을 거예요, 폴더가.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source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리파지토리스라고 있고 그 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쉘코드 커맨드라는 폴더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혹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썼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이 뜰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이 이렇게 뜰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C++ 소스 코드가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 리파지토리 폴더에 들어가면 방금 만든 게 나와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수정 날짜 확인해 보시면 언제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면 요 비주얼 스튜디오 모양 아이콘이 나오는데 이거는 프로젝트 파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또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방금 기본 작성된 쉘코드 언더바 cmd.cpp 여기 보이시죠? 요거랑 똑같은 이름의 cpp 파일이 생겼어요. 나머지는 자동 생성이고요. 저희가 작성하고 실제 관심 있어 하는 건 이제 요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에 요 코드가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뭐 주석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서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삭제를 하고요. 자, 이게 어디에 추가됐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오른쪽에 보면 전체 프로젝트 이름이 있고요. 소스 파일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소스겠죠? 소스를 더블 클릭하면 방금 밑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까지 코딩이 되고 나서 기본적으로 요 코드를 바꿔줘야 되죠?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코드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더 파일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요 코드를 그대로 한번 타이핑을 쳐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코드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한 12줄 정도의 코드를 집어 넣었는데요. 아마 여기 진행하고 나서도 바로 에러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include 밑에 이미 빨간 선이 그려졌죠? 그리고 여기 마우스로 가져가면 파일 소스를 열 수 없습니다라고 에러가 나요. 뭐 당연히 여기서 실행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을 하게 돼도
네, 실행은 제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에러 창이 두 개가 뜰 거예요. 뭐 이거는 영어 컴파일러도 동일합니다. 파일을 열 수 없다, 뭐 can open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포함 파일을 열 수 없다. 이게 에러 코드거든요. C1083 no search file or directory라는 에러인데요. 네 번째 줄에서 이제 발생한 에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 include를 이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의 include는 헤더 파일이라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제공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스트링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소켓 같은 프로그래밍이나 또는 뭐 수치 데이터 했던 친구들도 아마 뭐 매스라든지 뭐 소켓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요게 만약에 밑줄이 뜬다 그거는 주로 시스템이 제공하지 않는 헤더 파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헤더 파일을 추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의록에 가시면 shelltest.gv라는 파일이 있을 거고요. 예, 저는 윈도우 7이긴 한데 이 익스플로러가 에러가 많아서 그냥 크롬을 설치를 했어요. 거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그러면 바로 여기서 실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기 해버리면 또 헷갈릴 수 있어서 폴더 열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다운로드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운로드로 다 나옵니다. 예. 이건 이제 경로를 또 못 찾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서 다운로드 안에 받은 걸 확인하시고요. 이게 zip 파일이니까 여기서 바로 더블 클릭을 하면 미리 보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압축을 풀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네, 압축 풀기 하면 이 해당 폴더로 얘가 열릴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3개의 파일이 생깁니다. 자, 이 3개의 파일이 우리 강의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왔던 3개의 파일하고 동일하죠? 자, 요거를 다 카피를 하셔서 자, 우리 소스 폴더가 어디 있는지 기억나세요? 네, 저희 여기였죠? 사용자 폴더 아래, 계정 아래, 소스 아래, 리파지토리 아래, 그 다음에 프로젝트명, 쉘 코드 언더바 cmd 아래, 그 다음에 똑같은 폴더가 또 있다고 그랬죠? 그 아래 보면 여기에 요 cpp가 있어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강의록에서 봤던 것처럼 이 3개의 파일을 저희가 다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cpp는 소스 파일에는 cpp, 헤더 파일에는 h 파일 이렇게 꼭 반드시 카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카피는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불러오기만 하시면 돼요. 소스의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추가 하시고요. 기존 항목, 저장된 걸 가져올 거기 때문에 CPP에 해당하는 std afx를 넣어주시고요. 헤더 파일에 가셔서 역시 추가 하시고 그 기존 항목 중에서 헤더 파일 2개 해당하는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귀찮으시면 Shift 키로 같이 클릭하셔도 돼요. 컨트롤 키로 하셔도 되고요. 따로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고 얘 앞에 있었던 그 빨간 밑줄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네, 이제 에러는 더 이상 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대로 실행이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을 누르시고 얘를 누르시면 네, 실행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디버그 콘솔 이렇게 뜨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뜨는 걸 보고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 헬로 월드 할 때 맨날 떴던 화면인데요. 근데 헬로 월드 할 때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커맨드를 사용했던 것 뿐이지 커맨드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까지 여러분들 실습할 때 이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뭐 특정 폴더에서 위에서 cmd 쳐서 해당 폴더에 가서 뭐 내용 확인하고 실행하고 이러는 거 막 했었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원래는 뭐냐면 여기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프로그램 파일 검색에서 cmd 이렇게 해서 칠 수가 있어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cmd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네, exe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cmd라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cmd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이렇게 뜨는 게 cmd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제가 cmd 한번 쳐볼까요? 실행은 돼요, 뭔가. 그렇죠? 자, 약간 감이 안 잡힌다. 여러분들 메모장 기억나세요? 메모장? 메모장 어떻게 실행하세요? 네, 윈도우즈 버튼 눌러서 여기서 이제 메모장 뭐 또는 계산기 이렇게 누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명령어예요. 결국 뭐냐면 노트패드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카리큘레이터 우리 실습해봤죠? CALC였죠. 얘도 실행하면 이렇게 떠요.
자, 혹시 레지스트리 편집해 있는 거 레지 에디트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레지 에디트도 출력할 수 있어요. 자, 이 커맨드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어떤 밑판이기도 하지만 얘 자체도 프로그램이란 얘기예요. 왜? 얘도 창이고 얘도 창이고 얘도 창이고 얘도 창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이 CMD 창을 띄워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CMD라는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WinEXEC라는 API 함수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서 실행을 시켜주도록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확히 소스 코드 실행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디스어셈블 코드,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추출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몇 가지 옵션에 막혀 있어요, 기능들이. 뭐냐면, 저희가 알다시피, 해킹을 하거나 자꾸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맨날 메인 함수, 소위 말해서 사용하는 뭐 서브루틴 이런 걸 자꾸 고정 주소로 하니까, 해킹 당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 입장에서 이걸 좀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메인 함수나 이런 서브루틴 함수가 생성이 될 때 또는 API 함수 가져올 때마다 이걸 다 난수, 임의로 매번 생성을 바꿔줘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럼 저희가 이제 할 때마다 이걸 컴파일을 계속해야 되고 단회성으로만 실행되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임의 주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코드상에 있는 쉘 코드가 실행되는 걸 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을 또 추가를 한 거죠. 컴파일러 자체가. 그게 이제 데이터 실행 방지예요. 그게 다 아니오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저희가 OK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속성을 한번 바꿔줄게요. 프로젝트 메뉴로 가셔서 네, 해당 프로젝트의 속성으로 가시면 여기에 링커라고 있습니다. 링커 부분에 고급으로 들어가면 네, 이미 기준 주소랑 그 다음에 데이터 실행 방지가 예로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아니오로 해주십니다. 취약하게 만드는 거죠, 저희가요. 저희가 32비트에서 실험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64비트로 하면 이게 기본값이 됩니다. 아예 운영체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저희가 실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이 32비트에서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서 네, 이제 실행했던 실행창을 잠깐 멈춰주세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행이 되면서 아까랑 똑같은 창이 뜨고 자, 이제 저희가 약간의 취약한 네, EXEC 커맨드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걸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될까요? 네, 어셈블리를 추출을 해야 돼요. 실제 실행되는 저희가 그 3개의 API 함수에 관련된 어셈블리 코드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에서 어셈블리 코드를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희가 아는 방법대로라고 하면 아까 그 프로젝트 코드 있죠? 네, 거기에 보시면 좀 상위 폴더로 가셔야 돼요. 디버그가 2폴더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니까 리파지토리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 아래 디버그로 가면 네, 쉘코드.exe가 생겼어요. 이거 실행하면 네,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네, CMD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미지 디버거에 넣어서 메인 찾아서 그 다음에 메인에서 요 세 줄을 찾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긴 한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단점이 뭘까요? 저희가 알다시피 이미니티 디버거는 전체 EXE를 다 이제 디스어셈블 시키기 때문에 앞에 이제 막 그 메인 찾는 것도 좀 귀찮았고 들어가서도 뭐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코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다 보기에는 좀 시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나름 어려움이 있어요. 다행인 건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기본 디스어셈블 그 기능을 제공을 해요. 단 EXE 말고 소스 코드까지 다 있는 애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코딩을 직접 하는 경우에 한해서 뭐 최적화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셈블리 코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반드시 디버깅 모드로 진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디버깅을 한번 해볼 텐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깅을 해본 친구들은 알 거고 모르는 친구들도 간단하게 해볼게요. 디버깅이라는 거는 중간에 코드 중간에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 디버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중단점이라는 걸 붙여요. 중단점이 영어로 하면 뭘까요? 중단점? 브레이크 포인트겠죠. 예. 이미니티 디버거에서 BP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점에다가 넣어주면 그 상태를 멈춰주고 앞뒤를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디버거 모드에 진입하기 위해서 WinEXEC에다가 중단점을 걸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중단점이란 메뉴가 있죠? 네, 중단점 삽입을 해주겠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게 이 WinEXEC 앞뒤였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예, 그러고 나서 네,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로컬 윈도우 디버거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걸 눌러주시면 예,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예, 이렇게 멈춰요. 우리 마치 이미디 디버거에서 스텝 오버, 스텝 인투에서 했을 때 바로 실행 안 되고 탁탁탁 멈췄던 것처럼 예, 멈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뭐 창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막 오른쪽에 막 연결 뜨고 아래 뭐 자동, 출력 뭐가 바뀌었는지. 저희가 이제 변수나 이런 게 거의 없지만 나중에 이제 변수 같은 걸 많이 쓰면 여기 안에서 뭐 argc, argv의 값이 뭐고 그 안에 cmd가 뭐가 들어갔고 이런 걸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약간 좀 긴 프로그램을 짜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런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디스어셈블러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없었던 메뉴가 생겨요. 디스어셈블리로 이동입니다. 요거를 한번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기존의 CPP 코드 옆에 디스어셈블이라는 탭이 생겨요. 이게 아마 기본으로 제공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친구들은 네, 이렇게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디스어셈블 코드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느낌에? 이제 이미니티 디버거에서 봤던 창이. 근데 이제 요거는 스톡 코드 뭐 하나도 없고 너무나 명확하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라인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WinEXEC는 이만큼이 어셈블리 코드라는 거. 그 다음에 CMD는 이만큼이 어셈블리 코드. 이 앞에 주소는 별로 여기선 중요하지 않겠죠? 여기 실제 메모리상에 매핑되는 가상 주소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무브. 그 다음에 무브 푸시 LEA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총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요 세 라인입니다. 네. 그 CMD 선언을 해가지고요. 네, CMD 선언을 해서 네, 우리가 엑시트 하는 것까지. 네, 엑시트는 요 중괄호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게 딱 메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기 좋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저기 어셈블리 코드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요런 방법을 써도 되겠죠? 네. 아주 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저희가 좀 더 가공을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복사하셔서 자, 우리 가상머신에서 메모장을 하나 띄워줄게요. 메모장을 띄워서 얘를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고 가공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요거는 어차피 어셈블리에서는 의미가 없죠. 예, 주석 처리를 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예, 표현할 수 있는 칸으로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3개, 3라인이 관심사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죠. 자, 맨 처음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네, CMD에다가 예, 글자 4개를 집어넣으랍니다. 이거 어셈블리 코드로 하면 4개예요, 4개. 무브만 해주시면 돼요. 예. 여기는 그냥 어레이로 넣었지만 쉽게 말하면 CMD 0번지에 C를 넣고 1번지에 M을 넣고 2번지에 D를 넣고 3번지에 백슬래시 0을 넣어라. 이겁니다. 그쵸?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제 무브로 되겠죠? 그럼 무브가 되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뒤쪽에 있는 게 이게 문제인데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PTR 뭔가 약간 주소에다 넣는 것 같죠? 주소인데 뭐예요? CMD라는 예, 어디단가 넣어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넣는 걸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EBP가 가리키는 곳으로부터 0BH만큼 작은 값, EBP가 가리키는 곳부터 0AH만큼 작은 값, 9만큼 작은 값이에요. 잘 보면 여러분 이게 16진수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9, 10, 1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뭘까요? 12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결국은 뭘까요, 이게? 말이 CMD긴 하지만, 네. 실제로는 EBP 마이너스 0CH가 되는 거. 그쵸? 네, 0CH가 되는 게 맞아요. 그쵸? 원래는 이게 CMD라는 게 약간 가상의 주소인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PTR이라는 개념을 써서 뭔가 EBP의 상대 주소를 하지만 결국은 얘는 하나하나 얘네 값이 차인 거고요. 그렇게 치면 23H는 뭘까요? 아스키 코드로 소문자 C 값이고요. 얘는 M 값이고요. 얘는 D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63은 CD겠죠. CD. 그 다음에 EFG, M, 그러니까 쭉까지 가면 이제 6D까지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가장 첫 번째 값에다가 그 C를 넣고 그 다음에 M을 넣고 D를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쉽게 바꾸려고 그래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얘가 EBP의 어떤 특정 주소 밑으로 저장이 되지만 이거는 이 앞에서 뭔가 EBP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바로 CMD부터 쓸 거기 때문에 그냥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냥 빼기 얘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4, 3, 2, 1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왜냐면 EBP가 비어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여기서부터 저희가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앞에 다른 코드가 없어서. 그러면 맨 처음에 C를 넣고 M을 넣고 D를 넣고 스택처럼 맨 처음에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EBP-4에 해당하는 값이 C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얘를 어디서 쓰면 될까요? 나중에? 네, 결국은 이거가 CMD를 시작하는 값이랑 같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WinEXEC에서 우리가 CMD를 쓰잖아요. WinEXEC에 CMD를 쓰는데 네, 여기 CMD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국은 어디냐면 네, EBP-4의 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요걸로 이제 기준을 저희가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 WinEXEC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move하고 push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move 같은 경우는 이제 ESP의 값을 ESI에 넣어줘라 이러는 건데요. 저희가 ESP나 ESI가 이 위에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요건 저희가 그냥 삭제할게요. 뭔가 다른 부가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ush 5는 잘 모르니까 우선 놔둘게요. 네, 뭔지 모르니까 잘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LEA를 하는데 EAX에다가 CMD를 넣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우리 CMD가 뭐라고 그랬죠? CMD? CMD가 예, 그렇죠. 아까 EBP-4에 해당이 된다. 라고 아까 앞에서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CMD가 EBP-4로 이제 대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CMD 값을 여기 EAX에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값을 푸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왠지 이 푸시 5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 우리가 잠깐 위에서 보면 WinEXEC라는 함수는 몇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죠?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커맨드라는 파라미터, 하나는 SW_show. 이 느낌상 어때요? 이 커맨드는 여기 두 줄에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 푸시 5가 아마도 SW_show 값에 딱 매칭되는 숫자 값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네 줄에 이어서 여기도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네, 여기는 지금 파라미터 WinEXEC의 파라미터 중에 SW_SHOW show 값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말했던 것처럼 CMD 파라미터를 결정을 해준 겁니다. 결국은 그 WinEXEC 함수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셈블리 코드로 옵션 값 두 개를 넣고 이게 아마 스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파라미터가 먼저 들어갈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CMD 값까지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EAX 값은 잠깐 푸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이 부분이겠죠? 자, 결국은 SWshow라는 값이 우리가 궁금했던 푸시 5의 정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SW_show 값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CMD 값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파라미터 두 번째 걸 먼저 넣는 건 스택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두 번째 값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값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예. 저장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EAX 값에 이제 CMD 값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CMD 값에 해당하는 EAX를 여기까지 이제 푸시하는 거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파라미터를 다 넣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네, WinEXE 함수 자체를 이제 수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콜 명령어 이 라인이 아무래도 뭘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서 부르는 거는 네, 이게 약간 복잡하게 돼 있지만 결국은 그 해당 API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어떤 함수? 네, WinEXEC 네, EC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통 이미니티 디버거에서 봤을 때 요게 주로 뭐였죠? 네, 이거는 뭐 함수의 고유 주소라기보다는 요 프로그램 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는 캡처가 안 됐지만 041B004H로 가면 아마 이 win.exe 함수를 호출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예, 거기서 뭐 다시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 이 함수가 있던지 간에 됐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그 여기는 어셈블리 코드만 쓸 거예요. 딱 요만큼만. 그래서 이 프로그램 라인으로 얘를 설정을 해 놓으면 이 라인은 실제 저희가 다시 사용을 할 때 생길지 안 생길지 또 여기에 win.exec가 있을지 없을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바로 뭘 적을 거냐면 네, 여기다가 바로 win.exec 함수의 네, 실제 주소,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 API 주소를 아예 직접 적을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적고 나서 이제 수행을 할 건데, 자, 그렇게 함수까지 호출하고 나서 그 뒤에 걸 봤더니, ESP, ESI 이렇게 나오죠?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요게 win.exe 함수를 부르면서, 이제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필요한 몇 가지 코드들을 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ESI도 쓰지도 않고 ESP도 쓰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굳이 저희가 설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네, 그냥 날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엑시트 프로세서로 한번 가볼게요. 엑시트 프로세서 안에서도 저희가 아까 말했던 거랑 동일하죠? 예, win.exe처럼 요것도 필요 없어요. 예, ESI에다가 ESP 넣는 것도 저희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여기는 푸시 지금 엑시트 프로세서의 파라미터 값이 뭐예요? 1밖에 없죠. 예. 1이니까 명시적으로 푸시를 넣어버렸죠. 아, 아까 SW 언더바 show는 아마 그 define 돼 있을 거예요. 예, 아마 상수값으로 SW 언더바 show는 5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딘가 있어서 5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1이니까 바로 명시적으로 1을 넣은 거죠. 네, 그러고 나서는 구조가 똑같아요. 예, 결국은 여기에서도 예, 해당 함수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저희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exit, 네, 프로세스 함수 주소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네, PTR이 빠졌네요. 네. 엑시트 프로세서 함수 주소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해당, 네. 엑시트 프로세스 API 함수 호출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라인은 저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역시 얘도 예, 삭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콜을 해서 요 함수 주소를 바로 써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긴 한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약간의 오류나 이런 게 조금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숫자를 다이렉트로 억세스하는 거 말고 예,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해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줄 내용이에요. 결국은 지금 현재 EAX 레지스터는 푸시했기 때문에 그전 값은 저장을 하고 있겠죠, 스택에서. 그래서 EAX 레지스터가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네, EAX 레지스터를 설정을 쓸 거예요. EAX 레지스터를 통해서 넣을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콜을 할 때 네, 요거를 쓰지 않고 네, 요거를 뒤로 아예 보내겠습니다. 네, 콜을 할 때 이걸 쓰지 않고 여기다가 콜을 해서 뭘 할 거냐면 EAX를 할 거예요. 네, 콜 EAX를 하면 그 전에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될까요, 저희가? 네, EAX에 뭐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예, 무브를 하시고, 네, EAX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네, 아까 말했던 네, win.exe 함수의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DWPTR은 데이터 타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아래쪽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또 동일하게 여기서도 네, exit 프로세스 함수도 마찬가지로 EAX로 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EAX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네, move 할 거고요. 그 다음에 EAX 레지스터에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exit 프로세스 함수의 주소를 네, 넣어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넣어줄 거고 네, 해당 주석은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각의 API 함수의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기로 가도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도 명령어에 관련된 정보만 있고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해당 주소를 뭐 가서 찾는다고 해도 네,
지금 현재 뭐 코드창이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조금 더 쉽게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디버거가 동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디버거를 멈춰주세요. 네, 멈추고 나서 네, 그 비주얼 스튜디오 창을 잠깐 줄여주시고요. 네, 우리 그 이미니티 디버거 있죠? 네, 비주얼 스튜디오, 윈도우 7에 설치되어 있는 네, 이미니티 디버거를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작성한 EXE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저희가 작성한 EXE가 어디에 있었죠? 네, C 드라이브에, 그 다음에 유저 아래, 사용자 아래, 그 다음에 계정 아래, 그 다음에 소스 아래, 리파스토리 아래, 그 다음에 쉘 코맨드 언더바 cmd 아래, 디버그 아래 바로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쉘 코맨드 언더바 이걸 가지고 오시고요. 자, 가지고 오고 나면 뭔가 이상하게 약간 실행이 안 되고 뭔가 에러창이 터요. 네, 엔트리 포인트 얼러트. 자, 엔트리 포인트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 쉘코드 작업을 위해서 중간에 막 그 임의의 뭐 내용들을 막 넣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소스 코드가 잘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확인을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처음부터 우리가 했던 이전에 봤던 형태의 주소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나오고 계속 점프만 해요. 예. 근데 뭔가 돌아는 가는 거겠죠? 네, 왜냐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의 목적은 그냥 커맨드만 딱 띄우고 끝내는 거였기 때문에 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자, winexe랑 exit process 함수에 그 실제 실행하는 그 위치 지점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이 그 이미니티 디버거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DLL에 대한 정보는 보여줘요. 네. DLL에 대한 정보는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그 저희 메뉴에 보시면 뷰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executable modules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하면 실제 얘를 실행을 할 때 뭐뭐가 실행되는지가 나와요. 네, 뭐뭐가 실행되는지가 나오는데 좀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성한 쉘코드 언더바 cmd 이건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부르지 않았지만 DLL들이 엄청나게 많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DLL들이 없으면 우리 이전에 봤던 것처럼 어떤 DLL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뭐 찾을 수 없어요. 그런 에러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좀 약간 이름이 난해한 것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UCRT 베이스드 DLL 또는 커널 베이스 DLL, 커널 32 DLL, NT DLL 이런 건 기본적으로 윈도우 API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DLL입니다. 이런 걸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WinExec랑 exit 프로세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건 이제 저희가 구글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자, 구글 검색창에 가셔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WinExec를 그냥 치시면 돼요. 치면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제일 좋은 건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WinExe 그 함수가 뭘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보시면 얘는 네, 뭔가 우선 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네요. 이 함수는 네, 윈도우 16비트 윈도우 기반의 어떤 성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프로세서를 생성하는 펑션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뭔가 프로세서를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성했던 프로세서가 뭐였죠? CMD라는 프로세서였어요. 프로세서는 일종의 아주 작은 EXE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신텍스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LP 커맨드 라인 이게 아마 우리가 그 CMD로 설정한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CMD show 이게 SW에 언더바 쇼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 파라메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턴 값에 대한 설명도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아마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아마 SW 언더바 쇼가 그 5로 디파인 된 거에 대한 정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거는 이제 스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면 requirements에 얘는 어디서 쓰고 있냐? 네, DLL은 커널 32 DLL을 쓰고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들어온 김에 우리 엑시트 프로세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엑시트 프로세스. 네, 그냥 이렇게 찾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네, 문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엑시트 프로세서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호출한 프로세서를 종료하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그 모든 스레드들도 다 종료한다라는 거죠. 네, 호출된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종료한다라는 게 이 함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파라메타로 엑시트 코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1값이면 아마 종료한다라는 걸로 추측이 되죠. 쭉 내려가면 얘도 requirements 부분에 네, 역시 커널 30이 네, DLL을 쓰고 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행할 때 필요했던 DLL 중에서 아마 이 커널 30이 DLL에 해당하는 내용일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결국은 이 화면상에 보이는 것 중에 커널 32 DLL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어셈블리를 먼저 추출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winexe랑 exit 프로세스에 대한 함수를 검색하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요 경로에 있었고, 그 다음에 win32dl에 포함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함수의 주소를 검색을 하는데, 저희가 executable 모듈스까지 갔죠? 네, 그 다음에 커널 32dl을 더블 클릭하고 나서, 네, name인 커널 32 창에서 해당 함수의 주소를 찾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가상 머신으로 들어가서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함수의 네임을 알려면 네임인, 커널 31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상태에서 컨트롤 N 키를 누르시면, 네, 여기 네이밍 커널스라는 게 나와요. 네, 네이밍 커널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했던 함수 winexec랑 그 다음에 exit 프로세스를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순서로 봤을 때는 아마 이게 ABCD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exit 프로세스가 먼저 나올 것 같죠? 네, 그러면 여기서 쭉 보시면, 네, 엑시트 프로세서가 있네요. 9680BB2, 네, 알파벳 2 숫자 2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winexec, 네, 여기 있네요. winexec의 경우는 76832DAE로 나옵니다. 네, 이거는 친구들마다 다 틀려요. 네, 보는 학생들마다 다 다르고, 네,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winexec랑 그 다음에 winexec 그 다음에 exit process 함수의 그 절대적인 주소를 이제 다 찾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주소를 저희가 아까 작성하던 코드에 마저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코드에다가 지금 winEXE 함수의 주소는 지금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숫자로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것도 헥사 값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6진수로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0x 네, winEXE 함수의 경우는 저의 경우에는 네, 7577 알파벳 EDAE로 들어가졌고요. 그 다음에 exit 프로세스 함수의 주소는 네, 0x 네, 그 다음에 7574 그 다음에 BB2 숫자 2로 예,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주소를 찾아서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1차 추출해야 되는 어셈블리 코드는 다 완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강의록을 기준으로 보시면 네, 다음과 같은 주소 형태가 완성이 된 겁니다. 다음과 같은 어셈블리 코드가. 그래서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cmd라는 명령어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winEXE 함수, 네,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두 개의 파라메타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winEXE 함수의 주소를 여기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exit 프로세서는 파라메타가 하나였죠? 네, 그래서 1을 그냥 바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exit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네, 함수의 주소가 여기에 들어갔고 해당을 콜하는 것까지 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winEXE 함수의 주소, 그 다음에 exit 프로세스 함수의 주소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사용자의 환경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요거를 가지고 이 메모장에 작성한 요 파일을 가지고 예, 똑같은 코드를 만들 건데 아까는 하이레벨 랭귀지로 저희가 세 줄로 만들었죠. 이번에는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아까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가셔가지고요. 네, 이제 요거 창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잘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창들은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닫도록 할게요. 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 가셔서 네, 비주얼 스튜디오에 가셔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는 끝났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있는 솔루션 닫기를 해주시면 네, 프로젝트가 다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쉘코드 언더바 코맨드 첫 번째 버전, 네, 하이레벨 랭귀지에서 어셈블리 코드 추출하는 것까지 네,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다소 길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찬찬히 한번 따라 하시면 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